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늦은 밤까지 하루를 견뎌내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매우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이 빠져나가기 바쁘고 남은 돈을 쪼개고 쪼개서 은행 적금과 예금에 넣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예금과 적금을 넣어 언젠가는 나도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통장에 5천만 원을 모으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무려 5억 원이 올라버렸습니다. 정작 저축으로 모은 돈으로는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결국 평생을 무주택자로 전세와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우 직설적이고 뼈 아픕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평균 이상인가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룰을 전혀 모른 채 눈을 가리고 달리기만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공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객관적인 팩트부터 확인해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원대입니다. 생각보다 내 자산이 적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평균의 함정이죠. 상위 1%의 막대한 부를 가진 최상위 부자들이 그 평균의 통계를 극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이 평균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중위값입니다. 52의 자산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순자산은 약 3억 원대 초중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까요?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순수 자산이 3억 3천만 원을 넘으셨습니까? 만약 넘지 못하셨다면 당신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재정 상태를 가진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순자산이 정중앙조차 되지 못할까요? 단순히 여러분이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여 나타난 심각한 금융지식 부족, 그리고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실천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맞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넣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배웠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실천해왔죠. 하지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나요? 은퇴 후 월급을 못 받는 시기에 노후의 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했고 옛날처럼 저물가 고성장, 그리고 높은 금리의 적금, 예금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지금의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존재를 압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먼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폭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현금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구매력은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흐름 속에서 연령대별로 자산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20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약 48,600만 원입니다. 사실 20대는 자산이 막 폭발적으로 모으기보다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취업 스펙 쌓고 정착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산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20대 상위 10%의 수치입니다. 이들의 순자산은 무려 1억 8,580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20대가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이 상위 10%는 일찍부터 수익 창출 방법을 찾아내고 자본의 흐름에 올라탔다는 의미입니다. 출발선부터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갈린 현상이죠. 이 엄청난 차이가 30대가 되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3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1억 7,680만 원이고 상위 10%의 순자산은 11억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만약 당신이 30대 후반인데도 순자산이 중앙값에 한참 못 미친다면 당신에게 돈은 여전히 미스테리한 존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높은 결혼식 비용, 비싼 차 구매 등 삶의 방식이 재정적으로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중반전이자 부의 분기점인 40대와 5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의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삶을 뒤흔드는데요. 4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2억 9,479만 원, 상위 10%는 12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40대에는 수익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지만 동시에 자녀 교육비,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등으로 현금 유출이 많아 모아둔 자산을 헐어쓰기도 하는 모순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고비를 넘겨 맞이하는 50대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이 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5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3억 1,765만 원, 상위 10%는 13억 원입니다. 30대와 40대에 산 집이 2배, 3배의 가치가 되고 팔지 않고 꾸준히 모아온 주식이 복리의 마법으로 불어나는 걸 직접 경험하는 시기이죠. 주식은 위험하다, 부동산은 거품이다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금액 1,000만 원을 연이율 3% 적금에 넣은 사람과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을 내는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에 투자한 사람의 10년 뒤를 보십시오. 은행에 넣은 돈은 겨우 1,300만 원 언저리가 되지만 미국 시장에 투자한 돈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2,500만 원, 아니 3,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25살에 투자를 시작해서 매월 50만 원씩 딱 10년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35살에 투자를 멈춘 A가 있습니다. 반면 35살에 뒤늦게 깨닫고 매월 50만 원씩 65살까지 무려 30년 동안 투자한 B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총 투자 원금은 A는 6천만 원, B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65살 때 보유 자산은 A는 약 18억 3,500만 원, B는 약 10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뼈 빠지게 원금을 부은 건 B인데 최종 결과물은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A의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자 부자들이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은 현금을 모으고 위안을 얻을 때 부자들은 일찍이 현금을 쓰레기라 부르며 우량한 자산, 즉 나스닥과 S&P 500, 상급지 부동산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40대, 50대를 구간해서 자산 축적 여부가 갈리고 나면 이제 60대 이후 노후의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60대 중앙값은 오히려 줄어든 2억 3,560만 원입니다. 평생 근로소득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자녀에게 기대고 심지어 생활비를 벌려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프면 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공포에 시달리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단히 착각하는 함정이 등장하죠. 아, 난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노후에 부부 둘이서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현재의 화폐 가치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200만 원은 30년 뒤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대입니다. 결국 인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팩트를 눈앞에 들이밀어줘도 여러분의 90%는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당장 투자할 시드머니 100만 원도 없는데 미국 주식 고점이라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부동산은 이제 끝물이라 폭락할 일만 남았어. 이런 끊임없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알트코인 한 방이나 테마주로 인생 역전을 하겠다는 도박, 이런 썩어빠진 마인드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느리지만 시간을 빌려서 100%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부자가 되는 치트키. 지금 바로 구체적인 3가지 행동 요령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금융 문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곧 가난입니다.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돈이 흐르는 원리를 파악하세요. 둘째, 당장 내일부터 은행 적금을 과감히 멈추고 미국 나스닥과 S&P 500 ETF를 매수하십시오. 주식 종목을 고를 실력이 없다면 시장 전체를 사면 됩니다. 저 또한 한낱 일반인이기에 지수 투자를 하고 있고 매년 월급보다 많은 돈을 순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설픈 테마주보다 시간에 투자하여 시장 전체에 투자하세요. 매월 월급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무지성으로 사 모으세요.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알량한 예측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위대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어설픈 사치품 대신 상급지 부동산을 노리십시오. 지금 시대에는 자동차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푸어라고 놀림거리가 되는 세상이죠. 허세를 위해 할부로 뽑은 외제차는 감가상각 덩어리입니다. 영끌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을 모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도 그 지역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내가 아닌 남이 살고 싶어 하는 부동산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목표가 있어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 자본의 지배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확실한 금융 지식을 습득했고 시간의 복리를 이용해 확실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당장 증권사 어플을 켜고 S&P 500 ETF 단 한 주라도 매수하는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비참한 노후를 막아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시겠습니까?